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관설점 렌즈맨 최준 대표 모시고 안경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창 많이들 쓰시는 오늘은 무태 안경의 종류, 또 반무태 안경, 또 안경테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하겠고요. 이 밖에도 질병에 따른 안경 선택이라든가 또 현재 착용하고 있는 안경이 눈에 피로감을 주거나 불편한 경우, 또 안경 고르는 방법, 또 콘택트 렌즈나 돋보기, 또 요즘 미용으로 칼라 렌즈 많이 쓰시죠. 또 햇살 차단 선글라스도 많이 쓰시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모든 안경에 관한 모든 것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관설점 렌즈맨의 최준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안경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테 종류가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제 요즘 다시 또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무거운 테보다는 가벼운 테를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테 종류하고 또 가벼운 반무테 종류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이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태는 어떤 말 그대로 네, 말 그대로 테가 없이 네. 그 렌즈에 이제 구멍 피놀로 해서 다리만 이렇게 무게 중심을 다리로 이용해서 코에 얹혀서 테 자체가 안경 렌즈만 있는 걸 무테라고 하죠. 근데 이제 무테 종류도 렌즈에 구멍을 뚫어서 볼트 너트로 이제 조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킹으로 해서 이제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무테가 종류가 이제 장단점은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는 궁금하십니까? 네. 74세 된 남자인데요. 네네. 눈이 갑자기 텔레비 같은 걸 보면 글씨가 번져 보이고, 네네. 이제 무슨 스마트폰 같은 거 글씨 봐도 잘 보이다가 또 어떤 데는 침침하고. 그러면 평상시에 여태까지 예. 안경을 착용하시진 않으셨나요? 예. 그럼 이게 언제부터 그런 증세가 있으셨나요, 선생님? 요게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오셨네요? 예. 그럼 평상시에 예. 돋보기 근용 책 보실 때 안 쓰셨나요? 안 썼어요. 그러면 지금 연령으로 봐서는 74세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눈 건강이 상당히 좋으셨던 걸로 보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가까운 안과 병원이나 안경원에 내원을 하시면 예. 아마 두 눈 중에 예. 오른쪽은 멀리 잘 보이는 눈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한쪽 눈은 가까이 잘 보이는 눈이 돼서 주위 사람들은 아마 돋보기 쓸 나이가 보통 50세 정도 되면 이제 근용 돋보기를 써요. 시력이 좋으신 분들이. 예. 근데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전화상으로 내용을 들어봐서는 예. 한쪽 눈은 멀리 잘 보이는 눈이 되어버린 거고 한쪽 눈은 가까이 잘 보이는 눈이 지금 74세에 갑자기 이게 TV가 침침해지고 책도 못 본다 그러면 두 눈 중에 조절력 이상이 좀 있어요. 이렇게 되면. 70살까지는 이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74세 정도면 이제 돋보기 쓸 연령은 지났는데 그동안에 안 쓰셨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 혹시 당뇨나 고혈압 그런 약을 복용하시나요? 예, 고혈압약은 복용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혈압 약을 복용하시고 혈압이 상승되면 침침해질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혈압을 재보면 혈압은 높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약을 복용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돋보기 써야 돼요? 그건 검사를 하셔야죠.
안과에 가세요? 아니 안과 가셔도 되고 가까운 안경원에 가시면 예. 자세하게 이제 돋보기도 아, 내가 그 거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아, 컴퓨터 보면 도수가 약간 멀어지잖아요. 아, 책은 이제 보통 30cm, 근데 컴퓨터는 보통 50cm. 그 보통 그래서 돋보기보다는 컴퓨터용 그쪽 거리를 계산해서 쓰면 그렇게 눈이 좀 덜 나빠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보통 이제 성경책 정도는 보는데, 예, 예. 그 어떤 때 성경책 이렇게 글씨를 보다가도 아무리 하면 또 안 보이고, 아, 그러시군요. 잘 보이다가도 그러면 이제 저 보이고. 혈압 관계도 있고요. 예, 두 눈 중에 예. 한쪽 눈이 이제 뭐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성품 돋보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꼭 시력 검사 받아서 이제 병원에 가신 김에 아마 안압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안압. 그 안압은 그 안과를 한 석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잘하시는 거네요. 그럼. 예, 예. 안압은 괜찮다래고. 예. 그래서 뭐 또 그 의사 선생님 말은 뭐 네. 아직 그게 백내장 온 것 같지는 않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한번 두고 보자고만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럼 눈 건강 상태는 양호하신 편인데 이제 갑자기 가까이도 못 보고 멀리도 못 보고 아마 두 눈 중에 한쪽 눈이 좀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멀리도 보이는 건 좀 이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책을 본다든지. 네네. 그러면 글씨가 아무렴을 할 때가 있고. 네. 또 잘 보일 때가 있고. 그러시군요. 아직 안경 안 쓰시고 이렇게 보시는 그렇지. 거예요? 지금 74세면 아주 안경이 시력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예. 시력 좋으신 분들이 이제 70이 넘었으면 돋보기도 이제 쓰셔야 되는데 안 쓰셨다는 한 번도. 안 썼어요. 네. 그러니까 두 눈 중에 예. 한쪽 눈은 가까이 보는 눈이 이제 된 거고 한쪽 눈은 멀리 잘 보이는 눈이 돼 버렸는데 지금 이제 70 넘으시면서 예. 그게 이제 갑자기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 일반 돋보기 사용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가까운 안경원에 가셔서 그 이제 검사를 할 때 약간 멀리 보는 책, 그러니까 한 40cm에서 50cm 보는 거리로 그렇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 멀리 원용 안경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두 가지 검사를 다 받아보세요. 원용, 근용. 예. 우리 사람 그 돋보기 같은 게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보이는 것도 같기도 하고. 돋보기 도수도 선생님 다 틀려요. 연령별로 그렇고 도수별로. 예. 일단 안경원에 가봐야 되겠네.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눈 관리 잘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을 때 계속 안경을 안 쓰고 책을 보시거나 컴퓨터를 하게 되면 시력이 그럼 더 나빠지나요? 더 나빠지고 일단 두통이 오죠. 몸이 피곤하죠. 그럼 빨리 좀 그래 안경 빨리 이럴 때는 되겠네. 빨리 뭐 가까이도 안 보이고 멀리도 좋았던 눈이 안 보이는데 이럴 땐 빨리 이제 가서 그 안과 병원이나 안경원에 내원해서 어떤 눈인지 그 이상 유무를 따져서 뭐 두통이 있거나 피로감이 있거나 그럼 눈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시력에 맞는 안경을 씁니까? 아니면 일단 두 가지 다죠. 돋보기를 써야 되는 그 건가요? 두 가지 다. 두 아까 가지 다. 좀 전에 전화 오신 분처럼 네. 멀리 잘 보이는 안경 하나, 네. 가까이 잘 보이는 안경 하나,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다초점 안경. 이거는 이제 일을 하신다면 다점을 쓰시는 게 용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안 보인다. 그러면 돋보기만 사용하시면 되죠.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정수사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네네. 예, 이건 좀 안경 렌즈나 뭐 이렇게 그 눈에 대한 건 아닌데, 네네. 저는 안경 태에 관심이 많거든요. 안경 태에 예. 네네. 근데 지금 안경 쓰신 지는 몇 년이 되셨나요? 한 40년 됐습니다. 예, 오래 쓰셨네. 예. 학교 다닐 때부터 쓰셨네 그러면. 예. 예, 계속 뭐 이제 그 까만 뿔테만 계속 써와서 예. 별명이 도덕선생이라는 별명을 달고 자랐는데, 예. 친구들이 그 무태 안경을 많이 쓰니까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그 무태, 반무태 오늘 상담 이제 프로가 이제 그건데요. 그 무태 중에 이제 종류가 어떤 거를 상담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 무태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서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아. 장점하고 단점 좀 알려주시면 예, 예.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무태는 그 안경 네. 렌즈가 그 지금 근시인지 원시인지 혹시 아시나요? 근시요. 근시. 근시면 예. 무태 안경 해당이 되고요. 왜 물어보냐면 원시는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바깥 부분이 얇아서 드릴로 구멍을 뚫으면 깨지기 쉬워서 그 원시인 사람들은 무태가 좀 잘 안 맞고요. 근시인 사람은 무태 안경이 네.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볼트 너트로 조여서 하는 그런 무태는 이제 그 조금 무태라도 무거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바킹으로 인해서 그거를 네네. 집어서 하는 그런 이제 실루엣 종류의 그런 무태 안경을 착용하시면 이미지도 좀 깨끗해지시고 뭔가 좀 샤프해 보이시고 이제 아무래도 그 40년 동안 안경 뿔테 안경만 고집해서 쓰셨으면 무태 안경 쓰셔도 좋지요. 예. 좀 나이 좀 들다 보니까 좀 젊게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싶은 욕심. 근데 그 다리 부분에 혹시 땀이 이렇게 나면 금속으로 된 다리 부분은 피하는 게 좋으세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태도 다리가 뿔테인 네네. 무태. 아, 그러니까 이제 무태도 다리가 금속이면 한여름 네네. 지나면 그 땀으로 염분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그 산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살을 이제 파고 들어가죠. 그럼 이제 뭐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무태 종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는 그 다리 부분이 이제 뿔다리, 그다음에 이제 코 패드가 너무 또 내려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 동공간 거리 PD를 재서 너무 넓어도 안 되고, 왜 안 되냐면 너무 넓게 되면 안경 렌즈가 말 그대로 태가 없잖아요. 네. 그 렌즈가 인사이드 시야가 이제 가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코 브릿지가 좁은 걸로 하셔야 되고, 코 패드가 너무 내려가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 다리는 될 수 있으면 뿔다리.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셨다가 그 이제 무태 안경의 종류를 쭉 이제 다 가벼운 다리가 있고 무거운 다리도 있고 모양은 이제 말 그대로 고르시면 돼요. 패턴을. 태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둥근형으로 해도 되고 사각으로 해도 되고 보스턴 모양으로 해도 되고 이제 이것저것 그런 게 이제 장점이죠. 무태는. 대신 이제 단점은 떨어뜨리면 그 힘이 가해지면 깨져요. 그렇죠. 그게 단점인데 험하게 쓰시는 분들은 무태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내가 안경 관리도 잘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가볍게 아주 좀 세련되게 이미지 좋게 이제 쓸 수 있는 게 그런 또 장점이 있지요. 예. 아무래도 사무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깔끔한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바꿔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무태도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한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셨다가 그 이제 가까운 단골 안경원에 가셔서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추천 받으시고 그때 가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코 브릿지가 좁은 거, 그다음에 코 받침이 너무 내려와 있으면 안 되고 다리는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뿔다리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가격대 가장 궁금하지 가격이야. 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렇죠. 이제 뭐 싼 거 하면 이제 10만 원이야. 그다음에 중간대 2, 30만 원. 수입품으로 이제 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 60만 원. 어차피 코 받침 거 이런 귀걸이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거 모르니까 안경사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가서 이제 그 동공간 거리를 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동공간 거리가 넓으면 코 브릿지를 넓은 걸로 택하고 좁으면 좁은 걸 택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경사님을 찾아뵙고 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멋진 안경 잘 맞춰 쓰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제가 아기가 있는데 4살이거든요. 네네. 요즘에 너무 스마트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눈이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걱정이 좀 되시겠네요. 네, 너무 많이 보는데 이거 못 보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애기들한테 맞는 안경 같은 거라도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주로 이제 4살짜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지 TV 시청을 많이 보는지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유아교육 한다고 태블릿 PC를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아빠가 많이 보여주나 아니면 엄마가 많이 보여주나요? 아빠가 많이 보여줘요. 그럴 경우에는 뭐 일단 아이는 혹시 안과병원에 가서 눈 검사 한번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따로 아직 그려보진 않았는데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4살 정도 되면 일단 그 사위 검사나 그런 동공 확대시켜서 안드로핀 그런 용액을 넣어서 3살, 4살 전후로 그 안과 가서 그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6세 이상은 우리 안경원에서 안경사 선생님들이 검사를 할 수는 있어도 이제 너무 어린 아이들은 이제 사위나 사시나 뭐 어떤 눈에 수정체를 움직여지는 내직근, 외직근 이런 그런 거를 검사를 해서 꼭 한번 안과병원에 가셔서 별 이상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요즘에 지난번 방송에도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안경 렌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살이면 정상적인 시력이 지금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취약 연령이 만으로 7세, 8세가 돼야 정상적인 시력이 1.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3, 4살 때 PC나 핸드폰을 보게 한다든가 하게 되면 혹 너무 눈에 피로감을 줄 수가 있어서 원시도 올 수가 있고 근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게 하더라도 안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때를 쓰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한 30분 내외로 이제 너무 근거리 아직 안구가 덜 자란 상태 아이한테 이거를 너무 보여주게 되면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경 대신 뭐 이렇게 보호 장치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지금도 지금 스마트폰이나 PC,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게 있지만 아직 3, 4살 정도 되면 근거리에 너무 눈을 혹사시키면 아무래도 좀 안 좋죠. 그러면요, 안과병원 가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안과병원 원주에서 괜찮은 데 있나요? 그거는 이제 지정할 수는 없고요. 원주에 안과병원이 한 5-6군데 있는데 집에서 이제 가까운 안과병원에 가시면 돼요. 집에서. 그것도 아무래도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도 많이 보는 편이고 태블릿 PC 유아교육 때문에 봐야 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동공 확대시켜서 아마 유아들은 검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받아보시고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4살 정도 되면 이제 아무래도 보안경이라도 아무래도 써주는 게 좋다고 보죠. 보안경이요?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놀이터에 좀 같이 많이 놀아주는 것도.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집에서 많이 집에만 있으니까 게임 같은 거 태블릿 PC 이거 해줘요, 저거 보여줘 하다 보니까 주로 여기 전화 주신 분도 아빠가 주로 이게 한다잖아요. 아빠도 이제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그래서 오늘 전화 주신 거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어린데 눈 사용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운 안과병원에 가셔서 눈 검사를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니까 그래도 이제 한번 가서 받아보시고 이상이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 해서 이제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아이한테 맞는 요즘 그래서 많이들 소아용 블루라이트 보안경 하러 많이들 오세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안경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관설점 렌즈맨 최준 대표 모시고 안경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병원에 가가지고 네네. 백내장 수술을 해라 했는데 네네. 백내장 수술을 안 하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네. 눈 아래다가 주사를 탁 놓더래요. 예. 주사를 탁 놓는데 그게 눈이 되게 안 보였거든요. 네. 근데 주사 한 번 놓으니까 아주 밝게 잘 보여가지고 네. 백내장 수술 안 하고 네. 이렇게 핸드폰도 뭐 이렇게 문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흐릿하게 보였었는데 이게 딱 흐릿해지도 않고 잘 보이더래요. 근데 이게 안경을 바꿔야 되겠죠? 옛날에 쓰던 거니까. 근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백내장 수술을 하신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네, 했다는 거죠? 오빠가요. 네. 오빠라는 분은 내가 알기로는 네. 그 눈 안에다가 네. 그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눈 안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백내장이 오면서 백내장 인공수용체에다가 이제 도수를 넣어요. 다초점 그 안경 렌즈 같은 콘택트 렌즈를. 네. 예,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들어서 그렇게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고 지금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보험도 안 되고 그게요. 네. 주사만 딱 놓고서 주사만 그렇게 되게 아프더래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할 부분 아니고요. 네, 안경 관련해서 안경, 상담을 그리고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안경에 이제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 백내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안경이나 아니면 전화 주신 분은 지금 안경을 쓰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그게 이제 그 전에 뿌옇게 보여 안경을 쓰고 다니다가 네네. 병원에 갔다 왔으니까 뭔가 틀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안경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당연히 그렇죠. 바꿔야죠. 왜냐면 비퍼, 애프터.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기 전에 이제 비퍼가 된 거고 다니고 와서는 이제 애프터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차피 검사 받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변화가 만약에 동일하다, 변화가 없다. 그럼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도 그 안경 옛날 안경 쓰면 뿌옇다는 얘기는 안 맞는 거거든요. 아니 이제 갑자기 내가 잊어먹었네. 맞아. 안경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검사해서 안경을 다시 쓸 그 기간이 며칠 걸리나요? 그거는 이제 검사해봐서 그러니까 바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눈에 예를 들어서 난시가 많다든가 또 원시가 많다든가 그러니까 범위 내 이제 렌즈 도수가 있게 되면 주문을 해도 하루 이틀이면 되고요. 만약에 다초점일 경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래요. 예. 그러지 않아도 선생님 선생님 홈플러스 그쪽에 싸게 해주신다고 소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필요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나가시다 검사는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멀리 오시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어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거의 그런 눈이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관설점 렌즈맨 최주연 대표 모시고 안경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으시나요? 자, 그리고 무태 안경이 어떤 점이 좀 장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전화 오신 청취자분이 이제 늘 그 뿔테 안경만 학교 다닐 때부터 써서 이미지가 이제 각인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필히 한번 무태로 이제 바꿔보실 의향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를 주는 게 좋거든요. 무태라는 거는 말 그대로 테두리가 없어요. 아나운서님 제 안경 보세요. 위에는 태가 있고 밑에는 태가 없죠. 이게 반무태예요. 근데 반무태인데 무태는 테두리가 아예 없고 렌즈만. 그렇죠. 렌즈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볼트 너트로 하는 거는 좀 무거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다 보면 썼다 벗었다 너트가 풀릴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조일 수 있는 방법은 집에서는 없잖아. 그러면 안경원에 내원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가격대는 무태 안경이 더 좋은 건가요? 사용하기에? 아니죠. 그거는 뭐 무태든 뿔테든 뭐 반무태든 다 여러 가지 가격은 상중하급이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일반 태보다는 그 이제 조제 가공비가 좀 더 들어가니까 재질도 좀 이제 좋은 걸로 해서 일반 태 메탈 태나 뿔테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쌀 수는 있죠. 그럼 안경테가 없어서 좀 가벼울 수는 있나요? 장점이라면 어떤 점이 좀? 가벼운 게 이제 태가 없으니까. 근데 무태도 아까 얘기했죠. 볼트 너트 있는 거는 무게가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피놀로 찝어주는 거는 더 가볍죠. 근데 이거보다 더 가벼운 거는 역삼각텔에서 홈을 파는 거. 아주 실태 있죠, 실태. 그런 렌즈 전체에다가 홈을 파서 낚싯줄이나 그리고 베타 티타늄으로 철사 같은 걸로 걸어서 그리고 그게 오히려 무태보다는 더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안경 많이 선호하세요? 지금 이제 실 반무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실. 이런 것도 이제 태가 두껍잖아요. 전체적으로 가벼운 철사 티타늄으로 해서 걸어서 하는 역삼격 무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주 보통 남성들이 그런 안경 쓰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성분들도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태가 있으면 왠지 이제 투박해 보이고 더워 보이고, 지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런 실 반무태나 무태를 많이 찾으시죠. 그리고 가을 겨울 되면 이제 뿔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여성이나 남성 선호하는 안경테가 따로 있습니까? 있죠. 보통 그럼 여성들은 어떤 안경? 둥근형하고 약간 얼굴이 가름하게 보이고, 그 남성분들은 약간 이제 사각태로 좀 많이 가죠. 그러니까 중후한 멋이나 약간 세련미류에서 좀 지적인 외모로 해서 그 무태는 말 그대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직각으로 가고 밑에는 원형으로 가고 아니면 전체 다 원형으로 가고 아니면 둥근형으로 가고 모양을 여러 가지 손님 취향에 맞게서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또 장점이죠. 다만 이제 단점은 떨어뜨렸을 때 깨진다는 거. 그러겠네요. 그때도 또 누르키면 또 박살이 나고 아니면 사람과 사람끼리 부닥치면 또 거기에 이제 그 볼트 너트에 이렇게 상처가 나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험하게 쓰시는 분들은,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은 무태가 어떻게 보면 좀 무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근 사무실에 많이 계시는 분들은 그 얌전한 일을 하시고 이렇게 활동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제 무태가 용이하고 생각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 진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전에는 유리알로 무태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30년 전에는. 그때는 이제 차량 사고 나면 실명될 염려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글라스 유리는 피하고 그래서 무태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가는데 어쩌다 또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은 무태를 쓰고 싶어서 무태로도 또 가공이 가능해요. 무태도. 작업할 때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운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제 뭐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해도 상대방이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의치 않게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무태는 그냥 또 렌즈가 파손이 되면서 일단 각막으로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그런 또 이제 위험이 좀 뒤따르죠. 근데 요즘 또 투명태도 많이 써요, 연예인들. 요즘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일단 방송에 한번 비춰지면 그런 태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투명. 아무래도 투명은 좋죠. 왜냐면 시원해 보이니까. 멋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무태
보다도 오히려 투명태가 더 깔끔해 보이고 그래서 좀 가볍게 좀 뭔가 막 쓰기에는 또 투명태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투명태는 너무 다 하얗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이렇게 화장을 그 색채 화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투명 안경테를 쓰시게 될 경우. 그럼 일반인들도 요즘 투명태 많이 쓰는 보안경으로 많이 쓰세요. 보안경으로. 네. 주로 어떤 재질 많이 쓰세요? 말 그대로 이제 요즘 울템이나 가벼운 거, 말 그대로 플라스틱, 그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폴리카보네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벼운 게 나오는데 가벼울수록 비싸지죠 가격은. 예. 아 가벼울수록. 예. 그럼 이 투명태는 그냥 멋으로. 알 크게 해서. 알 크게 해서 블루라이트나 자외선 색깔을 약간 넣어서 이렇게 뭐 외출하고 운동하고 그러실 때 그걸 쓰기에는 너무 또 투박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많이 그럼 쓰시면. 선글라스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틀리죠. 선글라스는 말 그대로 이제 좀 뭐 바깥에 그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이거는 투명태는 바깥이든 아니든 뭐 쇼핑하면서 뭐 이렇게 그냥 안경처럼 쓰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또 아나운서님도 뭐 하나 요즘은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투명태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어떤 태를 많이 좀 요즘 선호하세요? 알 크기가 이제 큰 거. 알 크기가 큰 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람결이나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외출할 때 이렇게 접촉할 경우는 좀 방어가 되잖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 또 뭐 하루는 비가 왔다 하루는 또 해가 쨍쨍하고 더운데 자외선 그냥 나가서는 눈 시력도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선글라스를 좀 많이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오존주의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래서 오존주의보 무조건 나올 때는 선글라스나 양산이나 선캡, 모자 있는 걸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글라스 농도 색깔이 뭐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브라운, 그레이, 그다음에 그 와인 컬러 이렇게 해서 진하게 쓰는 것보다는 농도를 한 50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80%가 진하거든요. 그럼 그걸 약간 낮춰서 하시는 게 좋죠. 50%대 농도를. 50%대.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조 관설점 렌즈맨 최준 대표 모시고 안경 상담해드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